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뒷 배경을 풀이해 드립니다. 자, 이승훈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승훈 해설위원이 주요 뉴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 같이 함께 들여다보는 순서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여다볼 뉴스 대통령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7.0%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주 조사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또 반면에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59.8%로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이로써 긍정평가랑 부정평가 차이가 22.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서 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요즘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난방비 폭탄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오늘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관련 예비비 1,000억 원 지출 안건을 제가하기도 했고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난방비 경감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는 등 이렇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배경 좀 자세히 뉴스인 해주시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한 리얼미터는 이런 말했어요. 설 연휴 뒤에 최대 관심사는 역시 난방비 문제였다. 네. 그리고 그 이슈에 있어서 북한의 무인기 대응 같은 안보 문제 그리고 정치권 내부의 갈등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의 사퇴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역할 평가 이런 게 되겠죠. 네. 그거보다는 더 점수가 박한 걸로 나타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걸 겁니다. 난방비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고 그게 이번 성적표로 나타났다. 이런 말로 아마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의 대책이 어떤 거였는지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정부가 일단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게 올해 겨울에 한시적입니다. 네. 30만 4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 15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2배를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YTN 라디오 이슈앤 피플에 나오는 안진걸 민생 경제연구소장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 달에 난방비 15만 원 내던 사람이 난방비 고지서가 30만 원이 날라왔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정부의 그 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대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불만 자체가 이전엔 그렇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하위층 넘어서 이제 중산층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오늘 리얼미터의 얘기 같습니다. 네. 심지어 여당의 조경태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도 이런 말 했어요. 정부는 이제 2,144만 가구 가운데 277만 가구에 대해서만 지금 난방비 지원하고 했다고 했는데 이거로는 지금 부족하다. 이거로는 공감 못하고 있는 대책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결국 상대적으로는 야당의 움직임이 난방비 문제에 관해서는 더 빨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바로 대책 내오면서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또 추경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득 상위 20% 제외하고 나머지 80%까지 지원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금 한 7조 2천억 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 한 1인 가구 1인에 한 25만 원 그리고 30에서 60%까지는 4인 기준을 했을 때 60만 원 그리고 네. 60에서 80%의 경우까지는 한 40만 원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본 게 바로 지역 그리고 나이별로 누가 부정 여론이 많았나 이런 걸 봤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서 큰 폭으로 여론 떨어졌고요.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부정적 여론이 7.5%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난방비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만 지원한다는 비판이 있고 나서 오늘 윤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중산층, 서민 위한 난방비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1월 첫째 주에 40.9% 그 보인 이후에 3주 연속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계속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을 때도 사실 큰 폭으로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의 국면을 좀 돌파해서 지지율을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지율 높이는 방법은 현재로서 뭐 간단하겠죠. 국민 불안 다 잡으면 될 겁니다. 근데 난방비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요금 인상이 예고된 게 버스 요금 오른다고 하죠. 그리고 지하철 요금도요? 예, 지하철 요금 오르고 전기 요금 오르고 이제 수도 요금까지 다 오른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당분간 물가 관리 잘하면 대통령에 대한 좋은 평가 받을 겁니다. 해답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돈이 문제가 될 돈이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이미 뭐 정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미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그 돈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나오긴 했지만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위해서요. 국무회에서 의결한 1,000억 규모의 예비비 추천한 건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돈 더하면은 한 800억 정도 되고 1,800억 정도 그러니까 짜고짜고 해서 이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성한 예산에서 돈을 주는 거는 사실상 한계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따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추경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요. 헌법 56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부는요.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에 대해서 금액 함부로 올리거나 예산 짜는 거 그거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재정 짜는 곳 뭐 기사 보면 뭐 재정당국이라는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는 현재 반대하겠다는 이런 추경 요구에 대해서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 이런 말 했죠.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방비에 대한 얘기가 모두 나올 때 추경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640조에 가까운 본 예산을 지금 통과시킨 게 얼마 전 일인데 이제 뭐 그 집행 막 시작했는데 따로 추경한다는 것은 재정 운영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국무회에서 바로 예비비 추천한 건 즉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발빠른 움직임이 또 다른 아마 변수가 되기는 될 겁니다. 네. 뭐 난방비나 뭐 교통비 인상 이거 뭐 정부에서 꾹 누르고 재정으로 다 해결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고 뭐 재정당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난방비 지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바로 이제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하는 지적했잖아요. 결국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지적인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참 쉽지 않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과 관련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이죠. 검찰 소환 조사 받았죠? 네. 토요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고요. 밤 10시 50분쯤에 조사를 마친 뒤에 귀가했습니다. 12시간 정도의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그 뒤에는 2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검토한 뒤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부분의 답변을 이제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가름했기 때문에 기존 예상보다는 조사가 좀 빨리 끝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대표는 이제 답변을 진술서로 가름했기 때문에 모든 진술에 응했다라는 입장이고 오히려 검찰이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추가 소환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걸로 봤고요. 소환 과정을 조율하면서부터 조사까지도 검찰과 이 대표의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했는데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하는 방식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네. 수원 지금 성남지청에 그때 출석한 지 18일 만에 이 대표가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12시 반이라고 했는데 좀 12시 반이 조금 안 돼서 한 12시 20분쯤 됐었죠. 네. 먼저 서울중앙지검 서문에 도착을 해서 이 대표 잠시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기다린 의원들과 악수한 후에요. 또 준비된 단상에 올라서 지지자를 향해서 또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차량에 올라타서 한 2분쯤 뒤였습니다. 청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라인 앞에 섰고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A4 용지에 적힌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참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지난 성남지청 출석 당시로 다시 한번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는 A4 용지 8장 분량 그러니까 8장 분량이었는데 한 자수로는 2,300자 정도 됐어요. 네. 그런 분량이던 입장문에 비해서요. 토요일에는요. 길이가 한 500자가 안 됐어요. 네, 짧았죠. 네, 분량은 그렇게 짧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정부 비단 수위는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단어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치주의, 헌정 질서 파괴, 정적 제거, 독재 정권, 포갑. 다 거친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입장문을 읽는 데는 한 3분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입장문 여기저기 이제 줄도 거의 있었고요. 또 그 내용에는 포함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문에서 밝히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자, 그런 거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추석 때와 달라진 게 또 있다면요. 그때는 한 40여 명 되는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렇죠. 보셨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 혼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이 대표가 지도부 회의할 때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가겠다. 이런 말을 강조했기 때문에 또 의원들을 실제로 많이 동행 만류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때로 그 얘기를 돌려보면 그때 많은 의원들이 나왔더니 사당화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혼자서 검찰에게 이렇게 맞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네. 물론 박찬대 최고 같은 경우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대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 이런 말까지 자기는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혼날 각오하고 왔다 이런 말을 주변에 있는 기자들에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당초에 하루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루 더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조사에 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열어서 추가 소환 조사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구체적으로는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런 네.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검찰이 지금 내일이나 혹은 2월 1일 중에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검찰의 추가 소환 여부를 옳지 않은 일이라고 규정했지만 결국은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패자로서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제 뭐 국회를 출입하고 했지만요.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모든 게 다 녹아 있습니다. 이제 랭커도 잘 아시지만요.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풀 워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그 말 지금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는 말이 나온 것이 예. 오전에 있었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청해서 한 기자간담회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 결국은 내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대부분 기사의 제목이었죠. 그리고 또 이런 말 했어요.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가 퇴보하면서 받는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내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환하고 싶어하고 또 가겠다고 하니 가겠다. 이게 바로 오늘 예. 이재명 대표의 거의 모든 말입니다. 탄압받는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좀 이렇게 그 내면의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재명 거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뜻 밝히고요. 하지만 이 소환 요구에서부터 지금 대선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네. 아마 이런 주장을 여태까지 하던 겁니다. 그걸 재차 그렇죠. 강조한 걸로 예. 봅니다. 또 이런 말 속에는 앞으로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만약에 기간이 조사의 기간이 짧아지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단 말 계속 나오죠. 네.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 뒤에 또 재판 가능성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명분 싸움이다. 이런 걸 아마 굉장히 강조한 걸로 보여요. 이 대표는 뭐 출석 일정 관련해서도 이런 말 했습니다. 언제 뭐 나가실 겁니까? 이런 말을 뭐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겠죠. 이런 말 했습니다. 수사라는 게 오늘 내일 모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부르면 또 가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데 아까 이재윤 앵커께서도 말하셨지만 민주당 내 의견은 명분 없는 소환은 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기류가 좀 강한 것으로 오늘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대표의 결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검찰 소환에 이 대표가 계속 응하는 게 더 맞다고 보세요? 제가 옳다 그르다를 뭐 판단할 그럴 자리에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다만요. 이 대표가 가겠다고 하니까 가는 거고요. 또 선택은 이 대표의 몫이 될 겁니다. 이 대표는 뭐 그 첫 조사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요. 이미 나는 199쪽에 이르는 조서 작성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 보니까 했던 질문 또 하고 냈던 자료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 속도도 매우 느려지고 한마디로 뭐 이 대표는 이런 얘기한 거죠. 이렇게까지 나를 뭐 조사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한 거가 되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 대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는 것이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해서 사건 내용 왜곡하고 수사가 아닌 모욕 주고 국민적 의구심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검찰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이 대표를 제외하고 누구도 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만 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가겠다고 하는 걸 보면 자신은 검찰 조사 받는데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뜻도 되겠죠. 박범계 대표도 오늘 아침에요. 우리 뉴스킹에 나와서 이런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더 이상 명분 없는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많은 의견이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재형안을 문제라는 그런 말을 했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선택은 뭐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지 제가 이게 옳다 그러다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박범계 의원이 전한 민주당 내의 어떤 반대 분위기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동네에서 뭐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고 집권당이 거기에 대해서 뭐 조소도 받았고 집권당 대표에게 조소도 받고 멸시하고 뭐 이런 게 한국 정치 현실인데 대다수는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은 조금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그 분위기를 반영하듯이요. 이재명계 초선인 김남국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자, 대표직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리스크가 총선까지 안 가겠느냐 이런 말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반면에 비이재명계로 분류된 대표적인 인물이죠. 박용진 의원은 역시 한 라디오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을 방탄 논란에 가둬놓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지 지금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다소 김영민 아나운서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시죠? 네. 예, 이재명 대표 앞으로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나오게 될지 글쎄요. 뭐 구체적인 뭐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당 내에서 의견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이거는 또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 알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의겸 의원과 관련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죠? 네,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고 금감원에서 고발 수사하지도 않았고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반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고발을 환영한다라고 조롱하고 2차 가해까지 하고 있어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제시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가요? 앞서 그 김의겸 의원이 서면 브리핑을 했어요. 서면으로 네. 브리핑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관여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말씀하신 우리기술 이게 작전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를 활용했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쯤 되면은 뭐 김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또 지금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여성 의원들과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으로 출두하기를 권고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바로 반박을 했죠.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그 가운데 또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거짓 브리핑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당 대변인으로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 고발로 연결이 된 겁니다. 네. 자, 이 고발한다고 그러면은 글쎄요.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김의겸 의원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본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게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특검을 해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김의겸 의원이 그랬죠. 뭐 나는 뭐 오히려 고발을 또 환영한다. 네. 고발을 하게 되면 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뭐 환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홍근 원내대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검찰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언제 수사할 거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결국은요. 이번 이번 일을 봤을 때 특히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장외투쟁하겠다고까지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외투쟁을 지금 일단은 서울에서 하고요. 서울에서 하는 장외투쟁의 성격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주의를 규탄하는 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검찰의 조사까지는 이어지기는 쉽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추가 조작 사건 의혹 여기에다 이제 추가로 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까지 꺼내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장외투쟁까지 연결이 되면 정치권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역공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